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수수께끼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으면 홍수가 되고 적으면, 아주 적으면 가뭄이 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이지요. 우리 지구 표면에서도 많으면 문제가 되고 적으면 가물어서 흉년이 드는 이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에서도 예외 없이 많으면은 문제가 되고 적으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흔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물에 대하여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리고 종합 영양제는 열심히 챙겨서 잡수시면서 모든 영양소 중에 으뜸이 가는 영양소가 물입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으로 말하면 H2O, 산소 두 입자가 수소 한 입자가 손이 둘이기 때문에 하나씩 메어 달려 있는 H2O. 그래서 이 수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가운데 있고, 제 주먹을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손이 두 개가 있어서 수소를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생깁니다. 이 각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용해하는 힘이 아주 강한, 물이 다 물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물이 가장 용해성이 높고 대단하냐 하면은 포도에 있는 물은 이 각도가 넓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굳어붙은 기름덩어리나 굳어붙은 죽은 광물질이나 이것을 살살 다 녹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물을 오늘날은 많이 오염되고 많이 이거 해서 정말로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여행길에 나서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맨손으로 자동차만 몰고 나가십니까? 그래서 아주 헐수할 수 없이 목이 마르면은 그때서야 자동차에 깨소리 넣으면서 뭘 사십니까? 소프트 드링크 아니면 물병 사세요. 소프트 드링크는 우선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 플라스틱 바틀에 들은 물을 사십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바틀에 들은 그 물은 정말로 아니올시답니다. 그 물이 플라스틱에 오래 들어있는 동안에 그 플라스틱에서 케미칼이 솔솔 빠져나와서 물에 용해가 되는데, 오늘은 저도 발음을 익숙하게 못합니다마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물질이 바로 발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메틸 저도 잘 발음 못한다고 했어요. 다이메틸 톨에프탈레인이라는 익숙지 않은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것이 플라스틱 바들에서 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캘시노젠,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물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제가 미리 강의해 놓은 건강한 삶의 7번째 몇째 번에 그 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탈수증에 대해서 또 물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주로 물이 하는 일 중에서 많은 병들을 예방 치료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뭐 많은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들, 그 다음에 노인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 시리즈를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려면 하고 아주 크게 퀘션 마크를 붙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지금 조금씩 얘기를 해가면서 건강한 노년을 사시려면은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취사 선택하시면은 남은 여생을 비교적 불편함이 적은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우선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50이 넘는 노년에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35세가 넘으면 오후길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는 한창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넘어가고 점점 해가 저물어 가는 오후길로 접어듭니다. 우선 소화 효소가 35이 넘으면 그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나절이 남아있는 40대가 있고 50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갑이 되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50이 되면은 벌써 노인이라고 합니다. 왜? 50 전후에서 벌써 만성 퇴행성 질환, 노년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암도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데 50이 넘은 노인 중에서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분 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눈 뜨면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십시오 하면서 식후에 식간에 한 두세 번, 그 다음에 주무시기로 정한 시간 한 두세 시간 전에 마시는 일을 다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하루에 2쿼터 8온스짜리 8컵을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8온스짜리 8컵도 요즘은 너무 먹거리가 많아서 하이 캐로리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늙고 또 빨리 생명을 좌우하는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식에 대하여 가볍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 하이 캐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아주 활기찬 컨스트럭션 워커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한 4,000 캐로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루 8온스짜리 8컵을 정한 것은 2,000 캐로리, 그거의 절반 정도를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면은 한 1,600, 한 1,800 캐로리 정도를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8온스짜리 한 6컵에서 8컵을 먹으면 모아된 이나프지요, 물이. 그런데 무엇이 기초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1캐로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1cc, 1ml입니다.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물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은요, 참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좌우하는 우선 뇌졸중, 스트로크죠. 그 다음에 심장마비, 이거는 다 숨 쉴 사이도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고혈압,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오죠. 또 당뇨,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아주 오랜 동안의 뿌리를 잔뜩 내린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여러분이 물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물 마시는 일을 식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은 무슨 식사를 할까 하고 궁리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시간을 챙겨서 충분히 잡수셔서 소변이 허연색 아니면 그냥 조금 노리끼한 색이 되도록 그러한 정도로 물을 잡수셔서 여러분 몸을 순환시키고 배설시킬 거를 배설시킨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병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미 그런 리스크에 놓여 있으시면은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하고는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중한 몇 가지 병만 지금 한 겁니다. 수백 가지의 병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물하고 관계되는 질병들이요. 순환계하고 직접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되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은 그러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순환을 시키나? 혈액을 가지고 순환을 시키죠. 네. 여러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어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피가 온 전신을 쉬지 않고 돌기 때문에 우리 몸이 활기차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혈액이 순환 안 되나? 네, 되지요. 막힌 데가 아주 많습니다. 막힌 데가 많으면은 막힌 데를 뚫고 갈 재간이 없으면은 다시 그 도로 공사할 적에 옆에 디투어 하라고 길을 만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것처럼 못의 혈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곱실곱실하게 해서 디투어 그리로 옆길로 해 가지고 목적지에 신호가 자꾸 오니까 세포가 나는 지금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노폐물 쓰레기를 다 청소해 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아무도 안 하느냐, 나도 세금 내고 있는 집인데 하고는 세포가 호소를 하기, 이런 신호가 빗발같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뇨의 합병증도 시작을 했어도 정신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네, 당뇨의 합병증은 후기입니다. 그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방광암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나이 잡수신 분에게는 방광암의 진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방광암의 진단을 받고도 수술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은 방광암 때문에 생명을 잃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당뇨병은요, 그 당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높기 때문에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메이플 시럽도 몰라세스도
당이 높기 때문에 끈적거리지 않습니까? 조청도 끈적거리고요. 당뇨병도 우리의 피에 혈청이 당이 많아서 이렇게 끈적거린다는 얘기예요. 물을 많이 잡수시면은 이게 희석이 돼서 혈액순환이 비교적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또 이 순수한 물 자체에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설을 많은 당을 배설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소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탈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물을 습관적으로 안 먹기 때문에 안 잡수시니 그 몸이 일을 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피가 이렇게 끈적거리면은 이 뇌졸중, 심장마비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하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게 되기 바로 앞서서는 뇌경색증이 오죠. 피가 잘 안 도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피가 안 되는 것이 뇌의 한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거를 뇌경색증이라고 하고 심장 근육 한 부분에 혈액이 너무 끈적거려서 잘 돌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산소 결핍증, 영양 공급 결핍증이 돼 가지고 그 심경색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먼저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탈수가 되면은 고혈압이 있어서 우선 고혈압약에는 첫째로 쓰는 것이 이뇨제를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뇨제가 들어가고 이 신경에 베타 브로커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게 하는 무선 전신을 치르는 것을 딱 차단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뇨작용을 하는 것들이 강력하면은 혈액에서 수분을 콩팥으로 배설시킬 때에 염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혈액에서 수분만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 피톨, RBC, 이 빨간 피톨도 탈수가 됩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뇨제를 잡수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분을 별로 잡수시지 않으면은 수분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잡수셔야 하는 것은 제가 미리 강의한 데를 두 군데를 가서 보시면 기초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런 어마어마한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피톨 자체가 그 빨간 피톨 하나하나가 세포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있는 세포가 아니라 혈류를 통하여 유연성 있게 항상 돌아다니면서 몸에 필요한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다니는 것이 특히 생명의 활력소인 산소를 공급하며 다니는 운송기관에 있는 것이 빨간 피톨입니다. 이 빨간 피톨이 탈수가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쭈글쭈글하면서 꼭 뭐와 같으냐 하면 포도가 아주 특히 그 조그마한 레이즌 같은 그런 포도요. 아주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수가 되면은 빨간 피톨이 탈수가 되면은 이 flexibility, 요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요. 자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 피톨은요. 도넛같이 생겼습니다. 가장자리는 도톰하고 동그랗고요. 가운데는 딱 껍질만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동그랗게도 있고 또 이렇게 오발 쉐입,
서로 가운데를 딱 하면은 오발 쉐입으로 그 블랙 아이드 피처럼 깰좀하게 됩니다. 어디에 순환을 시킬 때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 제가 콩팥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복습하십시오. 여기에는 동맥만 있습니다. 동맥혈이 들어갔다가 동맥혈이 나가는 동맥만 들어가 있지 정맥은 없습니다. 이 사구체 안에는. 그리고 곱실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놓으면 엄청 긴 것이 된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늘고 솟합한 모세 혈관이 모세 동맥이 있느냐 하면요. 빨간 피톨이 활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직경이 아주 좁아서 꼭 필요하면은 자기 형태를 이렇게 오발 쉐입으로 키드니 빈처럼 깰좀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더 좁아지면은 자기 형태를 언제든지 플렉시블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수 있는 빨간 피톨만이 들어가고 나가고 통과하지 하나가 통과하기에도 이렇게 솟합한 길인데 두 개, 세 개가 끈끈해서 한데 합쳐서 혈전이 되었다 하면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은 그 여과기는 이제 out of order. 나는 일 못한다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사구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콩팥에. 웬만큼 한 것이 일을 안 해도 그렇게 신장 부전증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합병증에 신부전증이 따라붙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을 평소에 매일같이 먹는 시간에 먹어서 혈액이 유연성을 가지고 잘 순환을 해줄 뿐만 아니라 빨간 피톨이 절대로 탈수가 되는 법이 없이 레이즌이 되면 안 되죠. 그 애기 포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지만 자기의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산소와 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가장 생명의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삼준 벌초하듯 신장의 생리에 대해서 간단한 해부 생리에 대해서 기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암만 우리 몸이 좋은 몸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기계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을 이 자동차도 튠업을 제대로 하고 건사를 해야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물을 잡수셔야 하는 시간에 먹어야 할 만큼 자기 몸이 필요하는 대로 열심히 꾸준히 아주 근면성 있게 오늘은 먹어주고 내일은 안 먹어주고 어저께는 안 먹었는데 오늘은 먹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이 이 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꼭 관심을 기울이시고 물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뿐인가요? 담석증, 쓸개에 생기는 돌이죠. 콩팥에 생기는 신석증, 이것도 물을 안 잡수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물을 여러분이 잡수시고 또 과일이나 야채에서 이런 돌들을 다 석회질된 죽은 광물질들을 녹여버리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늙은 호박에 있는 물, 오이에 있는 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직접 그 물을 여러 번 끓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식초를 넣어서 하룻밤 놔둬도 이게 싹 합니다. 하지만 이 식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식초는 우리 몸의 세포에게는 독입니다. 세포가 죽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나 늙은 호박에 있는 물, 오이에 있는 물, 뭐 여러 가지 다른 야채나 과일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죽은 광물질이 기름하고 엉겨 붙은 거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빨리 물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빨리 배설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석, 신석에도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물이 기가 막힌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암을, 그러니까 암도 치료하는 거예요. 예, 물이. 방광암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방광암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요.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이 이 독이 방광에 내려가서 배설이 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것도 발암물질의 이름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뭐 그거 그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면허를 따기 위해서 고시를 보러 가시는 거 아니니까요. 참 이 발암물질이 방광 안에서 생기는데 커피라든가 술이라든가, 예, 주로 술과 커피와 탈수, 예, 수분이 부족한 이 세 가지가 합하면은 방광암이 됩니다. 왜? 발암물질이 방광벽에서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나 술을 잡수시고 커피를 마셔도 탈수가 되어 있지 않고 소변을 2시간마다 한 서너 시간마다 아주 술술 농축되지 않아서 냄새도 없는 이런 소변을 보실 수 있게끔 수분 잡수시는 시간에 수분을 보충해 주신다면은 방광암은 의사가 진단 붙일 만큼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익히 아시죠?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실 때에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우리를 짓고 알을 낳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유혹을 받거나 무슨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여서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여러분은 우리가 술을 안 먹어도 우리가 간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은 위에서 술을 만들어내서 간경화증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이 커피 성분은 커피를 안 마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커피에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카페인은. 그러나 탈수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 방광 안에다가 새가 집을 짓는 이 암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사이 없이 계속 하수도에서 씻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이 방광암의 진단을 받았다. 예, 이거는 주로 탈수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 노인들이 어지럼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올 적에는 또 기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탈수증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에서부터 다음 식사하기 1시간 전까지 시간이 한 2-3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5시간, 6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수분을 적당히 조금씩 무엇을 하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물병을 아예 차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물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신다면은 탈수증이 없다면은 네, 바로 이런 일이 어지럼증이 예방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유연성 있게 온갖 데를 다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 공급되어야 할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혈액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뇌가 기능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원인은 탈수증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분을 잡수시고 아주 항상 맑고 명랑한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뼈, 근육, 관절 여기에도 탈수증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닥터 볼드윈이라는 유명한 부부 생리학자들이 바로 와일드우드 요양소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쉬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리서치한 데 보면은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도 이 물을 적당히 꾸준히 공급하면은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표해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엄청난 질병들의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소소한 것들이야 말할 수 없죠. 방광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데 보면은 첫 번째 치료제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네. 그 다음에 외부에 사용하는 거를 보십시다. 나이가 잡수시면은요, 씻기를 귀찮아하셔요.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셔요. 하지만 살아있는 한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하고 뭐 서서 샤워할 필요 없어요. 물 2양푼만 배트컵에다가 해놓으시면요, 더운 물로다가 끼얹고 그 다음에 찬물로다 한번 끼얹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풀면은 이 모든 엉겨붙은 건이나 이 인대나 근육이나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뼈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 유연성이 있어서 매일같이 샤워를 하시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속옷은 항상 흰색의 100% 목자의 네일을 매일같이 갈아입으시고 더럽지 않아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새로 빨아서 말려놓은 러닝셔츠를 한 손에 드시고 하루를 입었던 러닝셔츠를 손에 드시면은요, 하루를 입었던 땀을 흘린 기억이 없어도 이것은 무겁고 빨아놓은 것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뚝뚝 떨어진 것만 땀이 아닙니다. 제가 피부에 대해서 얘기한 생리에 대해서 보시면은 소리 소문도 없이 땀이 밤이나 낮이나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폐물이 배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혈액이 정결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말씀드리죠. 나이가 드신 분은 목자, 실크, 순모 이런 옷을 자기의 수치보다 한 수치 큰 것을 입어서 편안하고 낭낙하고 가벼우면서도 시원하고 따뜻한 이런 섬유질의 의복을 입으시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물을 그냥 순수한 물을 잡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서 그러면 어떠한 음료수가 이 물과 같은 그런 건강에 유익한 물들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일 주스, 야채 주스, 그 다음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쁜 음료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가져왔는데 제 시간이 뭐 홀딱 금방 다 지나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3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을 샤워 말고도 목욕 말고도 외부에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노인이 되어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 보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